그러니까 밀린 사람은 꼭 이번 클리닉 올 때까지 마무리 지어서 오세요. 1단원, 3단원은 무조건 마무리 지어. 2단원은 다 못 풀더라도. 봅시다. 오늘 피세요. 오늘은 우주의 팽창에 대한 증거, 허블 법칙이랑요, 스펙트럼을 배우면은 지구과학 수업이 끝나요. 한 바퀴가. 물론 다음 타임 쌤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우주의 팽창 증거를 알아보기 전에 우주론부터 알아볼 건데요. 우리 이거 통합과학 때 다 배웠어. 여러 가지 우주론 해서 우주론 3개 정도 배웠어요. 첫 번째,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정적 우주론이고요. 두 번째,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크게 커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팽창 우주론 2개. 이렇게 2가지 큰 범주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 우주론이라는 거는요, 팽창도 하지 않고요, 수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우주론이고요. 그리고 팽창 우주론은 2명의 과학자가 말을 하는데,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랑 좀 이따 같이 배울 르메트르, 내가 지금 사람 이름이 르메르트인지 르메트른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르메르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2명이 팽창 우주론을 말을 하는데, 얘는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팽창도 하고 수축도 한다 라고 해요. 우주는 팽창도 하고요, 수축도 해. 근데 지금 현재 우주는 수축도 하는데, 지금 관측했을 땐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고, 르메트라는 사람은요,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어서 계속 팽창 중,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계속 팽창 중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 우주론이랑 팽창 우주론이 막 싸웠어. 근데 뭐가 이겼어요? 팽창 우주론이 이겼어요.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적 우주론 아웃 당했고요. 팽창 우주론이 이겼는데, 그 이유가 팽창하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더라.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배울 은하의 스펙트럼이랑요, 하나 더, 허블 법칙, 이 2가지예요. 을민 찍어요. 넘어갈 거야. 자, 그래서 우주의 팽창
상창 증거로 은하의 스펙트럼이랑 허블 법칙을 볼 건데 처음 볼 거는 은하의 스펙트럼이에요. 은하 뭔지 알지? 우주 공간에 행성들이랑 먼지들이랑 뭐 다 모여 있는 집합체들을 그냥 은하라고 불러요. 지구가 살고 있는 은하 이름이 뭐야? 여러분, 지구가 하면 우리 은하예요. 지구가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은하의 스펙트럼을 알기 전에요. 우리 도플러 효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은 파원이랑요. 파원이 뭐야? 진동이 시작하는 지점이죠. 그 원점이랑 관측자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파장이 변하는 거예요. 파장이 변하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만약에 기준이 여기 A 관측자 아니 A 파원으로부터 기준이 한 번, 두 번, 세 번 꿀렁이었어. 그랬더니 B라는 관측자가 있는 곳에 도달을 했대요. 근데 얘가 기준 파원에서 관측자가 가까워졌어. 이 A는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B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야. 그럼 어차피 세 번 꿀렁여야 B한테 가는 거잖아, 이 파장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꿀렁였어. 그리고 멀어졌을 때 멀어지면은요 A라는 파원으로부터 얘가 멀어졌어. B가 더 멀어졌어. 그러면 한 번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좀 작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도달을 했죠. 근데 파장은 뭐야 얘들아?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 원래 이 정도였어. 기준은 이 정도야. 근데 가까워지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기준보다 짧아졌죠. 가까워지면요 파장이 짧아져요. 그리고 멀어진다는 거는요 파장이 원래 것보다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시광선에서 얘들아 가시광선이 지금 노란색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보다 바깥에 있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여기를 적외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자외선이라고 하죠. 파장은 어디가 길어? 빨간 쪽이야, 파란 쪽이야? 빨간 쪽이 파장이 길고요. 여기가 파장이 짧잖아? 그치? 자, 얘들아, 그러면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원래 스펙트럼보다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빨간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파란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는 빨간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은 원래 스펙트럼보다 빨간색 쪽으로 간다 해서 이거를 적색
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파장이 원래 거보다 짧아진다는 거는 파란 색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청색 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적색 편이라는 거는 은하가 관측자한테서 은하가 멀어질 때 발생하는 거야? 가까워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적색 편이는 멀어질 때 발생하는 거죠. 멀어질 때. 청색 편이는 은하가 관측자한테 다가온다. 가까워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팽창 증거 중에 하나가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게 팽창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은하가 가지고 있는 그 은하 자체의 원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 은하가 가진 원자들을 찾아내서 기준 파장값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 은하에서 내가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이런 이런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라고 기준을 만들어. 근데 관측을 했더니 스펙트럼이 기준보다 적색 편이 돼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적색 편이가 되냐 계속 고민을 해봤더니 이 적색 편이가 된 이유는 은하에서 나온 빛이요. 여기 너무 불편한데? 위에 쓸게. 은하에서 나온 빛이 은하에서 지구까지는 엄청 멀 거 아니야.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외부 은하를 볼 거지. 그럼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까지는 엄청 멀잖아? 그래서 은하에서 나온 빛이요.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간 동안 우주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빛이 도달하는 시간 동안 빛이 이렇게 도달하고 있어 우리 지구로. 근데 우주는 뭐 하고 있어? 그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요 우주가 팽창을 해. 그래서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요 우주가 팽창해. 빛이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 뭐가 늘어날까 얘들아? 빛이 이렇게 꾸불꾸불 가고 있는데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은 빛도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래서 빛의 파장이 늘어나요. 그럼 뭐가 늘어난다고? 파장이 늘어나면은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더라. 그래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데 가까운 외부 은하가 있고 더 멀리 있는 외부 은하가 있겠지. 이 가까운 외부 은하가 우리한테 도달하는 시간보다 더 멀리 있는 외부 은하가 우리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더 멀리 있는 게 더 어떻게 되겠어? 더 파장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더 적색 편의가 많이 편의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현재 파장값을 기준으로 멀리 있는 은하는 원래 여기 있으면 이 정도 늘어났대요, 파장이. 근데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더 많이 파장이 일어나요. 왜?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빛의 파장도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성준아 영상 찍히고 있지? 나 눌렀지? 자, 그래서 또 나왔어 또. 현재 파트에서요. 식은 나오는 식마다 다 외워야 돼.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대부분의 외부 은하 스펙트럼에서 적색편이 돼서 흡수선이 나타나고요. 이는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멀어진다는 게 은하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이 넓어지니까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외우세요. V는 C 곱하기 람다 제로가 기준 파장이야. 이 기준 파장 얘는 400이 되겠죠. 이 기준 파장이 람다 제로고요. 만약에 얘가 400 한 20이라고 해볼까요? 420이래. 그러면 델타 람다는 뭐야? 변화한 정도예요. 얘가 400이고 얘가 420이라면 델타 람다는 20인 거예요. 여기 하나 써놓죠, 얘들아. 예를 들어서 람다 제로가 420이고 이게 400이고 420으로 변했다면 델타 람다는 20으로 넣어야 돼. 여기 420 그대로 넣으면 안 돼. 빛의 속도는요, 문제에서 무조건 주는데 보통 3 곱하기 10의 5승. 얘들아, 그러면 같은 은하를 내가 이 은하를 관측할 거야. 그럼 이 파장대랑 이 파장대랑 이 파장대랑 변화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차피 얘가 이동한 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 구간의 델타 람다는 다 똑같아야 되지. 뭔 소린지 이해 갔어? 그래서 같은 은하에서 델타 람다는 값은 다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치면은 이것분의 이거는 항상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만큼 변한 거랑 여기에서 이만큼 변한 거랑 어차피 분수니까 이게 일정해야 돼. 봐봐. 예를 들어서요. 람다 제로가 300이고 델타 람다가 30이야. 이때 분수값이 그러면은 300분의 30이니까 얘를 다 지우고 나면 10분의 1이지. 그런데 람다 제로가 400이면은 얘들아 미안하다. 잘못했어. 같은 은하에서 이게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해야 돼요. 미안해. 왜냐면은 더 멀수록 이 간격이 더 커지니까 이 파장대보다 이 파장대에서 더 많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해야 돼 항상. 그래서 문제 풀 때 델타 제로랑 람다 델타 제로랑 얘네를 주면은 이걸 구한 다음에 얘를 400이라고 줬어. 그러면 델타 람다는요 400분의 x가 10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40이 된다 라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식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V는 뭐에 비례해요? 속도는? 속도는 분자에 비례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델타 람다가 크다라는 거는 변화량이 적색편이 된 양이 크다라는 소리고 적색 편이가 더 많이 됐다는 거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멀리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갈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소리니까 적색 편이량이 크면은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증거 끝났고 두 번째 증거 허블 법칙을 배울 건데 허블 법칙은 엄청 쉬워 얘들아. 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V는 H0 곱하기 R인데 여기서 V는요 아까 봤던 V랑 똑같은 후퇴 속도고요. 이 H0는 허블 상수야. 그냥 값이 정해져 있어. 뭐 70, 65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R은 은하까지 거리. 얘들아 허블 상수가 아까 숫자라고 했잖아요. 이 허블 상수는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 단위가 원래 속도 단위가 뭐야? 킬로미터 퍼 세크, 뭐 미터 퍼 세크인데 우주는 너무 커서 킬로미터 퍼 세크로 해요.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잖아 속도 할 때. 근데 메가파섹 그 메가파섹이라는 거리 동안 얘가 1메가파섹 이동하는데 1초당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예요. 그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건데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가 x분의 y지. x분의 y 단위로 해보면 뭐야? 킬로미터 퍼 세크에 퍼 메가파섹이죠. 허블 상수
기울기랑 아니 허블 상수 단위랑 똑같지. 그래서 이게 허블 법칙 그래프란 말이지. 얘가요. 얘 그래프의 기울기가요. 허블 상수예요. 이 그림을 주고 허블 상수 구해봐라 하면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의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H0는 어차피 허블 상수야. 상수라는 거는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보통 문제에서 65, 70 이런 식으로 주거든. 그러면은 얜 70이라는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럼 이 V는 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V가 변할 수 있는 변수는 R밖에 없지. 그러면 R이 커지면 V도 커진다라는 거는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멀리 있는 은하가 후퇴 속도가 빠르다 식으로 나타내면 V는 R에 비례한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엄청 유명한 실험. 풍선에 스티커 땅 붙였어. 여기서 관측을 할 거야 내가. 여기서 관측을 해서 이 A라는 은하는요 1만큼 거리에 있고요. B라는 거는 3만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풍선을 더 키웠어. 그러면은 이 스티커도 더 멀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얘가 지금 거리가 3이고 이 거리가 9야. 그랬을 때 A는요 1에서 3으로 변했지 거리가. 그러면은 플러스 2만큼 증가를 한 거고 거리가. B는요 3에서 9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6만큼 멀어진 거지. 봐봐. 이 내가 관측한 지점을 기준으로 A가 더 가까워, B가 더 멀어.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속도가 어떻다고요? 더 빠르다. 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야. 그래서 B에서 관측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B에서 관측해도 가까이 있는 애보다요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지고 있지. A에서 관측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관측하든 여기서 관측하든 여기서 관측하든 어차피 그냥 멀리 있는 은하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주 중심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 팽창하는 중심이 없어. 내가 여기서 관측을 한다 해서 나를 중심으로 얘네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문제 엄청 많이 나와. 시험 문제에 중심은 없어. 자, 이 식을요 거리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냥 이 식을 거리로 R은으로 바꿔보세요. 거리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면은 얘들아 R은 H분의 V가 나오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뭔 소리야? 빛이 얘한테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일까?
빛이 도달하는 곳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의 한계지. 그래서 이 식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내면요, R은 H분의 빛이 도달하는 곳까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 V를요, 빛의 속도 C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 허블 법칙식을 문제에서 어떻게 쓰게 만드냐면은 아까 하나 더 배웠지. 뭐 배웠어요? 식 하나 더.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거 배웠지. 그래서 보통 스펙트럼이랑 적색 편의량을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뭘 구하라고 시키냐면 후퇴 속도를 구하라고 시켜요. 그 다음 이 후퇴 속도를 구하면 여기 집어넣어. 그리고 이건 줄 거야. 어차피 주는 값이야. 이거 주거나 아니면 이거 그림 주고 이 기울기로 허블 상수 구하게 하거나, 아무튼 이거 구할 수 있고 이거 구해서 뭘 구하냐면 관측 지점으로부터 은하까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식으로 V 구하고 그 다음에 V 집어넣어서 거리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주의 팽창은요, 은하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은하를 품고 있는 우주 공간이 팽창하니까 은하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더라. 그리고 중심이 없다.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별표 한 5개 쳐놓으세요. (10번) 끊고 할까? 어때? 계속 할까? 계속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식으로 시간, 우주의 나이를 계산을 해볼 건데, 얘들아 쉬워. 이거 거속시야 거시속이야? 윤수야 뭐라 해도 이게 세대 차이인가? 나는 거시속으로 외웠거든? 근데 중학교 애들 그 물리 수업 들어갔다가 진짜 애들한테 겁나 놀림 받았어. 거시속이 뭐냐고, 아줌마냐고. 거속시로 할게요. 시간은 그럼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를 해줍니다. 우리 속도 구하는 식 있었죠? 허블식. 이거 해주면은 이게 약분돼서 허블 상수만 남아. 그래서 시간은 뭐야? 그냥 허블 상수의 역수예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허블 시간은 허블 상수의 역수니다. 그래서 이 우주 나이를 계산을 했더니, 우주 나이랑 허블 시간을 막 대조를 해봤더니 우리가 팽창을 하고 있다 했잖아. 근데 이 팽창 속도가요, 계속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했다라고 계산하면 이 계산식이 나이랑 숫자랑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맨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얘들아? 빅뱅으로 만들어지죠. 빅뱅 직후 진짜 극초기에는요 감속 팽창을 해요. 왜냐하면은 빅뱅 초기에 딱 빅뱅이 일어났어. 그럼 빵 하고 터지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들이 입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에너지로 있다가 이제 식으면서 입자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지. 근데 그땐 입자가 너무 많아. 아직 안 뭉쳐서 막 그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원자 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자 붙어서 뭐 우주 배경 복사 나오고 다 배웠죠. 그것처럼 빅뱅 초기에는 아직 뭐 원자들끼리도 원자 핵끼리도 못 뭉치고 쿼크끼리도 못 뭉치고 그런 상태야. 그래서 물질이 너무 많아. 빅뱅 초기에는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아, 입자라고 하자 얘들아. 입자가 너무 많아. 입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 오, 예스.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어요? 질량 가진 애들끼리는?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중력은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니까 팽창하려고 해도 지들끼리 자꾸 끌어당기니까 팽창이 더디겠지. 팽창은 밖으로 퍼지려고 하고 얘네끼리는 안으로 모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감속 팽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찌저찌 근데 팽창을 계속해. 팽창을 하다 보니까 팽창을 계속하면요. 부피는 커지고 빽빽한 정도는 낮아지니까 밀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흩어져. 그러면 중력은 가까울수록 세게 작용하고 멀수록 약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어요. 중력의 영향은 줄어들고 우주에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라는 거는 특별히 뭐 입자를 띄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해야 되나? 그런 에너지들은 흘러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막 뭉쳐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암흑 에너지라는 거는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피가 팽창을 해서 부피가 커지더라도 우주의 부피가 커지더라도 균일해요. 똑같이 균일해. 암흑 에너지는요. 그래서 얘는 밀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밀도가 변화해야 뭐 많이 빽빽하게 뭉쳐 있으면 중력의 영향이 커지고 흩어져 있으면 중력의 영향이 덜 되고 그럴 텐데 밀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중력의 영향보다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져서 얘가 중력은 모이는 힘이고 암흑 에너지는 다 퍼져 있으니까 얘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팽창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신성 관측을 했을 때 우주 가속 팽창이 확인됐다라고 써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 가속 팽창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같은 적색 편의를 갖는 은하가요. 내가 예측했을 때는 이 은하가 내가 관측자고 이 은하가 이 정도 적색 편의를 가지니까 이 정도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더 멀리 있네. 알고 보니까 더 오래전에 출발한 거네. 그럼 어떻다는 거야? 이 속도가 계속
예전에는 이 정도 속도로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속 팽창에서 가속 팽창으로 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초신성 관측 결과로 알게 되었다.